다 모여주셔서 같이 한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려는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다른 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텐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번에 탄핵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 하나의 아젠다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어도 얘네들이 할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갈릴 수가 없습니다. 진보도 제대로 된 보수는 진보는 보수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 번영을 하고 자유와 민주를 창달하자는 그 이념은 똑같은데 방법이 좀 진보적으로 하겠다라는 그것이 진보고요. 보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보라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냥 좌파, 극좌파, 다른 말로 하면 빨갱이, 걔네들은 있어도 정말로 제대로 된 진보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자기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야 듣기에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많이 속고 있어요. 좌빨들, 빨갱이들이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프레임, 네이밍, 그러니까 제목을 멋지게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멋있는데 이렇게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많이 얘기하실 거고,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법적인 차원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이 좌파 애들, 빨갱이 애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질서와 자유와 이런 것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공작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얘네들이 어떤 그 법안을 지금 내고 있냐면 삼성생명법이라는 거를 얘들이 발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겠다. 이 좀 말이 좀 어렵고 좀 경제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벌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관계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그룹으로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자본이 재벌가의 오너라 하더라도 모든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배구조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홀딩 컴퍼니를 통해서 그 자회사를 하나씩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이렇게 설계해서 다 전체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 그 좌파애들은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재인 때 삼성전자 이정 회장을 여러 번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최근에야 그 다 무죄로 풀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정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얘네들의 전략은 중국 공산당 애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시범적으로 깨트려 버리면 나머지들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국가들 보십시오. 전부 화교 자본이 다 먹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각각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자기들이 할지 몰라도 이 자본, 경제는 다 화교들이 쥐고 흔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중국 CCP 공산당 놈들은 그냥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를 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나 홍콩처럼 완전히 자기네 나라의 속국, 옛날 역사로 말하면 속방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국가 자본주의예요. 걔네들도 우리처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자유롭게 다 거래 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가만히 보니까 삼성만 잡아들이면 다른 기업들은 그 다음에 별거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기업 삼성을 공격한 겁니다. 삼성이 계속 버티고 그래도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망가뜨리냐. 이번에 또 얘네들이 또 하는 거예요. 삼성생명법,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가 돼서 각 관계 회사를 다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발의해서 그렇게 지배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홀딩 컴퍼니를 가지고 지배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 지배구조 해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국민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뭐 기업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뭡니까? 자유스럽게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전부 막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회사죠. 그러나 지분 구조를 보면 이재용 그 일가가, 삼성 일가가 51% 이상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지분은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한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분이 전부 연합해서 삼성을 다 장악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뭐 5%, 3%, 10%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삼성이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그룹에서는 홀딩 컴퍼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다 삼성전자, 삼성 SDS, 뭐 삼성에너지, 삼성바이오 전부 다 지배하면서 그룹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역할과 그 포션이 한 20% 정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이거를 잡아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국회의원 자기들 머릿수가 많으니까 표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악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뒤에 뒷배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도 아니지, 중공공산당 그 자본들이 다 뒤에 줄 서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삼성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현대, SK, LG 하나씩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거는 국힘당 이 개 같은 놈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 먹고 민기에 걸려서 다 돌아섰다는 건 이놈들이. 세상 살면서 사실 하나님 모르는 놈들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돈 갖다 주면 그놈들이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먹고 요거 좀 뭐 법안 요거 좀 찬성해 주는데 뭐 나라가 금방 망하겠어, 이런 생각 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좀 잘 아시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지들이나 있으시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상한 악법이 발휘되면 이게 유튜브에다 돕니다. 그러면 법안 반대하는 거 좀 그 SNS 들어가서 법안 반대에다 좀 이렇게 표를 눌러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또 여러 군데 전파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요번에 양곡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또 행사하니까 그것도 빌미 삼아서 탄핵했는데, 양곡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쌀이 좀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퍼주고 그러잖아요. 양곡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농민들이 쌀 농사를 하면 무조건 그거는 농협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수매해 주겠다는 거죠. 가격을 쳐서. 그런데 여러분 한국 가보십시오. 시골에 쌀 농사 짓는 어르신들 없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농자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냐? 요즘에 시골 가면 쌀 농사 누가 짓습니까? 다 회사에서 짓습니다. 영농법인이 있어요. 영농법인의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우리 좀 쌀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1년 내내 뭐 씨 뿌리고 뭐 모내기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거 이제 가을에 팔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얼마 주고 자기들 다 회사 경영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겉으로 보면 이게 참 좋아요. 국민들이 듣기에도 야, 이거 쌀 농사 짓는 농민들 그 좀 쌀을 좀 사주지, 그걸 왜 거부권을 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쌀 농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영농법인이 하는데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거기도 중공놈들, 요놈들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놈들이 실제로 다 하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어놓고 그걸 정부에서 다 수매주는데 수매가도 높아요. 그러면 그거를 쌀은 남아 도는데 그걸 정부에서 다 사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주당 놈들아, 그럼 니들이 그렇게 양복법을 그렇게 좋아하면 니들 돈으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요, 겉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결국은 다 이런 계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뻔히 속이 보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농민들을 위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이 정부를 탄핵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우파들은 멍청하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 좌파 애들은 수십 년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법 쪽에는 이렇게 하고 종교계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다 계획을 세워서 각자 맡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들의 그 땅을 영농법인들이 그렇게 대신 지어주다가 아이고 영감님 이제 돌아가실 때 되고 그러면 뭐 그 자손들이 그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겠어요? 그러면 땅 파십시오. 땅을 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이름으로 사진 않겠죠? 한국 사람이 또 딱 나서서 같이 인물은 저희 바지 사장 내서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들을 다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의 군사기지 옆에 땅들도 살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중국 공산당 놈들이 땅을 사가지고 미군 공군기지 이런데 해군기지 옆에 땅 사서 정찰하다가 걸리고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얘네들 한 짓은.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뭐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쌀을 사준다 이렇게 쫙 위장하지만 그 뒤에 보면 전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 별로 없지만 얼마 전에 그 안전재해법이라는 것을 강화돼서 통과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그걸 잘 예방해야 된다. 물론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전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공장이나 기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회사 CEO, 사장들도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법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큰 공장을 하다 보면 무슨 산업단지에서 사고도 나고 화재도 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업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기계가 뭐 문제가 있어. 근데 전부 그 사장들, 회장들 책임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다 시설을 하고 돈을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은 그 기업의 생산 단가를 높이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국하고 경쟁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전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법적으로 좋은 말로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하면서 우리나라 그 멋있고 아름다운 산을 전부 태양광 패널로 엉망진창 만든 거 다 잘 아시죠? 왜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거고 한국의 원전은 뭐 무슨 위험하다 안전이 뭐 걱정된다 하면서 전부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랬는데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걸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박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중국이 원전을 수출하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한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을 죽여놓으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중국 놈들, CCP 애들, 중국 공산당이 그걸 다 수출을 도려할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그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복귀해야 이 반과 세력을 다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맞어.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 이 악법들 이거를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가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무효시키고 이제 그러면 국회를 해산하고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들을 전부 무효시켜서 전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이런 세밀한 부분에 이 법적인 시스템도 전부 얘네들이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판사가 수천 명 되는데 왜 그놈들이 다 억지로 그냥 지들끼리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 우리들
국제인권법 연구원 애들을 전부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걔들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판사가 아무리 많아도 헌법재판관이 거기 지들 편이 들어가서 무조건 무슨 이유라도 붙여서 탄핵으로 일단 넘어만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가지고 파면시키려는 게 걔들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힘을 합쳐서 얘네들이 얼마나 사회 여러 요소에 이런 엄한 짓들, 사악한 짓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관 문제 나오고 헌법재판관들 태스크포스 팀이 있는 걸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알죠? 걔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서 써주는 대로 재판관들이 그냥 보고 읽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 문행배 그 할배가 최근에 폭로를 했잖아요. 실토란 거죠. 억력결에. 자, 그런데 걔네들이 이상하잖아요. 화교 출신이 많습니다. 이름을 보면 한국 이름인데 약간 이상하죠.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이 화교들이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거기에 영어 이름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때 법을 바꿔서 허락해 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편하다는 이유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적은 한국 오리진이 아니에요. 한국 피가 아닌데 중국 애들인데 그걸 다 허용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름만 보고는 잘 몰라요. 근데 약간 이상하죠. 오huan, 성광 뭐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때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쫄쫄쫄 내려오면서 옛날부터 기획되어 있는 작품이 이번에 이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내려온 이것을 잘 알아서 그냥 이번에 한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윤 대통령 복귀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계속 이런 것까지 잘 알아서 정말로 사회 각 부분에 이런 놈들이 이렇게까지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국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식과 공정과 공평이 잘 발휘되는 그러한 민주사회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윤 대통령 복귀하라! 복귀하라! 윤 대통령 복귀하라! 복귀하라!